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송태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췌장암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해마다 세계 췌장암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국내뿐 아니고 해외에서도 각 병원마다 건강검진도 많이, 건강 강좌도 또 많이 하고 췌장암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도 많이 나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췌장암에 대한 연재를 준비를 했고, 특히 췌장암에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진단을 어떻게 할지, 또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췌장암의 날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11월 셋째 주 목요일은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능날하고 췌장암의 날하고 겹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계에서 이미 정해놓은 날이라서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하시고 또 가을부터 겨울까지가 건강검진 시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때 건강검진을 하시는데, 건강검진을 왜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냥 건강검진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건강검진 하시도록 얘기를 드려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검진은 아무 증상이 없는데 내 몸에 특별한 병이 있는지 찾아서, 조기에 찾아서 그거를 조기에 치료를 하고 뭔가 교정을 하려고 하는 게 건강검진이고요. 만약에 어디 몸이 아프다, 복통이 있다, 그러면 사실 건강검진이 아니고 왜 배가 아픈지 그런 원인을 찾기 위한 전문적인 진료를 하셔야죠. 그래서 건강검진은 아무 증상이 없을 때 검사를 하는 게 건강검진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건강검진을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건강검진을 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4가지 조건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비교적 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만 명당 1명씩 발생하는 병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우리나라에 한 50명 정도 생기는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병, 뭐 암으로 따지면은 우리 5대 암 검진을 하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자궁경부암, 이런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당뇨, 고혈압, 이런 만성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적합한 진단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은 되게 무서운데 검사 방법이 굉장히 고가거나 뭐 몇백만 원을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검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검사 방법으로만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건강검진으로 적합하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적절한 치료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만 해놓고 죄송합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너무나 또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단을 하고 나서 그에 맞는 적합한 치료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또 비용 대비 효과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그 병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질환이어야만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위암이나 대장암을 보시면 우리가 위암에 대한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자주 하시죠. 매년 하시는 분도 계시고 2년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조기 위암 단계에서 많이 찾아내서 조기 위암을 내시경 절제술로 절제하거나, 아니면은 뭐 복강경을 이용한 절제술, 또 개복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암에 대한 생존율이 많이 올라갔고, 또 대장암도 우리가 대장 용종을 찾아서 용종을 제거하면서 대장암에 대한 생존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치료 성적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게 건강검진의 효과가 되겠죠. 왜냐하면 조기 위암이나
대장용종 아무런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으로 찾아서 다 우리가 치료 효과를 보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병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드문 병, 뭐 100만 명당 정말 한 명씩 생기는 병은 건강검진으로 찾아낼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진단 방법이 아주 어렵거나 비용이 매우 비싸면 굳이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병,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자, 이게 이 화살표가 어떤 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걸리면 이 시기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에 진단을 하면 여기서부터 돌아가실 때의 기간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진단을 하면 더 생존 기간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중간에 발견을 하면 생존 기간이 요만큼, 말기에 발견을 하면 생존 기간이 요만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요때 발견을 하면 요때까지 사시는 게 아니고 완치가 되도록 완치를 목적으로 하고 또 요때 발견을 하시면 완치가 되거나 아니면은 요때까지인 우리 기간을 더 오랫동안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런 건강검진, 조기 발견, 조기 진단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췌장암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미국 데이터인데요. 미국 NIH에서 발표한 자료고 여기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올해 2024년에 미국에서 새로 췌장암이 발생할 확률이 대략 한 6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8천에서 9천 명 정도가 매년 새로 환자분들이 생기고 있고요. 전체 암 중에 한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4천만에서 5천만 정도 되고 미국의 인구가 3억 명이 좀 넘기 때문에 대략 계산을 해보면 미국의 발생률, 우리나라의 발생률 되게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전체 암 중에서 췌장암으로 인해 돌아가시는 분들은 발생률은 3% 정도인데 돌아가시는 비율은 8에서 9%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미국에서 5만 1,000명, 5만 2천 명 정도가 췌장암으로 이제 사망을 하고 계시고요. 평생 췌장암이 발생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췌장암이 발생할 확률은 0.8에서 1.3%, 그러니까 한 1% 내외가 되겠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췌장암에 걸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는 5%로 잡습니다. 평생 이 병에 걸릴 확률이 5%가 넘으면 건강검진으로 우리가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췌장암은 사실 그거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정규 건강검진 항목에는 사실 췌장암이 들어가 있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고위험군, 우리가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으신 분들만 이제 건강검진 대상이 되겠습니다. 췌장암이 무섭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다 얘기가 되었던 거고 미국에서 2020년까지 5년 동안 얼마나 살 수 있나 봤더니 한 3%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되게 비슷하고 우리나라는 요거보다 한 1, 2%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 표는 새로운 췌장암이 옛날부터 최근까지 조금씩 계속 발생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망률은 다른 암들은 보면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뭐 갑상선암은 거의 100% 완치가 되고 위암, 대장암, 폐암 이런 암들도 대부분 이렇게 사망률이 감소하는데 췌장암만 불행하게도 이렇게 쭉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췌장암 자체가 치료에 잘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
외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잘 듣지 않는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기 발견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기 발견, 아주 초기에 발견하는 게 왜 중요한지 하나 예를 보여드리면, 요건 약 10년 전에 일본에서 일본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췌장암의 크기가 1cm보다 작은 경우에 이게 생존율인데요. 5년 동안 이렇게 계속 살아있을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래서 1cm 미만을 조기 췌장암, 아주 엄격한 의미의 조기 췌장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2cm가 될 때까지 10에서 2cm도 비교적 생존율이 높습니다. 50%가 넘는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이렇게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1cm, 2cm 요때 발견되는 분들이 전체의 0.8%,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2cm 미만으로 발견될 확률이 4%. 두 개를 합쳐도 5%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 효과가 좋은데 우리가 실제 발견되는 확률은, 조기에 발견되는 확률은 매우 낮죠.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제 미국 데이터를 보시면은 수술을 할 수 있는 케이스, 여기 진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우리가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단계인데 전체의 약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췌장암을 진단했을 때 한 15에서 20%만 수술이 가능하다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생존율이 쭉 올라가야 되는데 치료 효과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소적으로 진행한 경우, 이제 주변에 있는 혈관을 침범했거나 아니면 임파선 전이가 있어서, 국소적으로 임파선 전이가 있어서 우리가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한 30% 정도 있고, 한 절반 정도는 전이가 이미 있는 상태로 불행하게도 발견이 됩니다. 이제 가장 흔하게 전이가 되는 거는 간 전이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췌장암이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췌장암 검사를 해야 될 경우, 그래서 복통이 있거나 또 복통이 있으면서 등까지 통증이 있을 때, 황달이 있을 때, 또 체중 감소가 있을 때, 당뇨가 새로 생기거나 또 기존에 있던 당뇨가 갑자기 조절이 안 될 때, 이게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제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복통인데요. 이런 복통들은 90% 이상에서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이 진행을 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cm, 2cm 될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빨리 진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표와 거의 비슷한데요. 수술이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있고 절제를 할 수 있는 경우 5년 동안 살아 계실 확률이 44% 정도 되고, 우리가 국소적으로 멀리 가 있지는 않지만 주변 혈관을 많이 침범한 경우는 한 16%, 그리고 전이가 있는 경우는 한 3%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사실 수술을 하고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거는 더 저희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개발이 돼야겠지만, 그래도 다른 기수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단계에서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췌장암 건강검진, 우리가 평생에 발생할 확률이 한 1%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루틴 건강검진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건강검진을 꼭 해야 되는 분들, 고위험군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일반인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률이 1%지만 5배 높으면 5%가 넘어가니까 건강검진을 꼭 해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흡연하신 분들입니다. 담배가 췌장암의 주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어디든 다 이제 나와 있는데요. 특히 담배를 피실 때 흡연량, 또 흡연 기간하고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뭐 하루 한갑 40년 동안 피워오신 분이 하루 반갑 10년 동안 피신 분보다 이런 췌장암의 위험성이 훨씬 더 높고,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은 췌장암에 대해서 한 번쯤 우려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습니다. 이제 췌장과 당뇨는 뗄 수 없는 관계죠, 서로. 그래서 당뇨가 오래되면 췌장암의 위험성도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가게 되고, 또 췌장암이 나타났다는 사인, 초기에 나타나는 사인 중에 하나가 갑자기 혈당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뭐 특별한 원인 없이 혈당 조절이 안 되거나 아니면 당뇨가 새로 생긴 경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50세 이상에서 새로 생긴 당뇨가 있으면 무조건 췌장 검사를 한번 해보시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당뇨가 아니고, 우리가 당뇨는 아무래도 좀 체격도 있고 과체중이 있고 가족력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걸리시는데, 마른 당뇨라고 표현을 하죠. 체중도 빠지고 가족력도 없고 또 몸도 이렇게 말랐는데 당뇨가 생기신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당뇨와 좀 2형 당뇨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췌장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또 술을 많이 드신 분, 그러니까 술, 담배, 췌장은 아주 상극입니다. 그래서 술이 직접적으로 췌장암을 일으키는 경우는 아주 위스키 같은 독주를 많이 마셨을 때 많이 생기고, 그거보다는 이제 술을 오래 많이 드시면 만성 췌장염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만성 췌장염이 되면 원인하고 관계없이 췌장암에 생길 확률이 많게는 8배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술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최근에 당뇨와 함께 비만이 중요한 또 위험인자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안 하고 또 비만하신 분들은 이런 췌장에 대한 건강검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족력이 있습니다. 가족력이 다른 암보다 또 중요한데요. 가족 중에 직계 가족, 부모님, 형제, 자매 중에 이런 췌장암에 걸리신 분이 한 분 계시면, 물론 이제 미국 데이터긴 한데 우리나라 데이터는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2배에서 3배 정도 높고, 만약에 2분이 있다 그러면은 6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췌장암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나온 이런 고위험군은 뭐 하나가 이런 인자들이죠. 각각의 인자들이 뭐 하나만 있어도 건강검진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 대부분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은 술도 많이 드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은 또 비만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가족력이 있으신 분 중에는 당뇨가 있으신 분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인자가 2개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또 이제 전구병변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은 나중에 여기서 췌장암이 생길 위험성이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게 이제 췌장 낭종입니다. 근데 췌장 낭종 중에도 우리가 일반적인 낭종이 아니고 점액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MCN 점액성 낭종이나 IPMN이라고 부르는 이런 점액성 낭종들이 나중에 췌장암이 생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전체 췌장암 중에 이런 췌장 낭종에서 생기는 췌장암은 10%, 많게는 뭐 20% 정도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한 80에서 90%는 또 상관없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인자를 가지신 분들은 건강검진을 꼭 하셔야겠고, 이러한 위험인자 중에 사실은 가족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나머지 조절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조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췌장암의
주요 인자 중에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바로 연세입니다. 나이가 많으실수록 췌장암이 발생할 확률이 당연히 올라가고요. 대부분의 암들이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췌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이는 70세, 요 70세 무렵이 되겠고, 요즘에는 이제 많은 젊은 분들이 췌장암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30세 미만에서는 췌장암이 걸릴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없는 거는 아닙니다. 드물게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굉장히 좀 불행하지만 또 이렇게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췌장암은 조금 다릅니다. 진행 속도도 빠르고 치료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이 있고 유전적인 영향을 좀 더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언제부터 건강검진을 하냐 할 때 가족 중에 제일 어린 나이에 발생할수록, 그러니까 뭐 우리가 80세에 췌장암에 걸린 분이 계시다 하는 경우보다 50세에 췌장암에 걸린 분이 계시다 그러면 가족력이 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린 나이에 생기신 분보다 약 10년 정도 앞서서부터 건강검진을 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55세에 췌장암이 걸리셨다 그러면 45 정도부터는 건강검진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이제 40세 이후부터 췌장암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고 50세가 넘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췌장암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당뇨가 아니고 50세 이후에 새로 생긴 당뇨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50세 이상부터 췌장암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50세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80세 정도 되시면 사실 걸리실 분들이 어느 정도 다 걸리셨기 때문에 오히려 고령에서는 췌장암의 확률이 이제 조금 내려갑니다. 사실 많은 암들이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건강검진을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췌장에 대한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복부 초음파, CT, MRI, 내시경 초음파 이런 검사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또 혈액 검사도 있죠. 혈액 검사도 있고 건강검진에서 제일 좋은 검사는 그냥 혈액 검사죠. 혈액이나 소변을 통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척 알아내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값이 저렴하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췌장암에 대해서 우리가 혈액으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암에서 유일하게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한 혈액 검사는 CA19-9라는 종양 표지자, 암 표지자가 있는데요. 이 암 표지자를 완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게 한 20에서 25%의 환자분들은 선천적으로 우리가 췌장암이나 담도암이 생겨도 CA19-9가 안 올라갑니다. 또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CA19-9를 체크해 봤더니 수치가 높다 해서 오시는 분 중에 실제로 췌장에 문제가 있는 분보다 폐, 갑상선, 난소의 물혹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췌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딱 혈액 한 방울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대신 이제 연구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혈액을 통한 조직 검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피를 뽑아서 우리가 췌장암에서 나오는 물질들 그런 거를 발견을 하거나 예전에는 이제 췌장 암세포를 직접 찾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미 췌장암 세포가 온몸을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혈액 속에서 췌장암에 있는 DNA 조각들, RNA 조각들을 찾기도 하고 또 종양에서 분비하는 그런 물질들을 찾아서 우리가 CT나 MRI에서 안 보이는 혹은 아주 초기 보이지만 초기에 있는 그런 암을 발견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주 효과적으로 이거 확실하다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여러 방송에서 이런 방법을 찾았다 하는 거는 이제 그럴 확률이 있는 검사를 이제
개발을 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의미가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학적은 뭐 CT, MRI, 초음파 같은 검사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부 초음파는 우리가 간이나 쓸개, 콩팥 이런 장기를 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췌장을 보는 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잘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만약에 조그마한 혹이 하나 있어서 요것만 우리가 추적 검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초음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췌장 전체를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뭐 위나 장에 있는 가스에 가리기도 하고, 또 복부 지방이 많으면은 잘 초음파가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췌장을 우리가 보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췌장을 보려면 적어도 CT, MRI, 내시경 초음파 이 세 가지가 추천이 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췌장암이 의심되는 경우,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췌장을 좀 더 봐야겠다 하는 경우에 1차적으로 추천하는 검사는 췌장 C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T 검사가 1차적으로 이제 추천이 되는 검사가 되겠고요. 이제 CT와 MRI를 이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은데, CT는 도넛처럼 생긴 통에 들어가서 금방 그냥 휙 하고 찍고 나오는 게 CT가 되겠고요. MRI는 동굴 같은 깊은 통 안에 들어가서 뭐 20분, 30분씩 이렇게 찍는 게 MRI가 되겠습니다. MRI가 CT보다 정확도는 더 높습니다. MRI의 정확도가 한 90%, 또 CT의 정확도가 한 70에서 80%, 이 정도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MRI는 일단은 고가고요. 굉장히 또 찍기가 어렵습니다. 통 안에 들어가서 뭐 2, 30분 동안 숨도 참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찍기도 어렵고, 또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있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 반면에 CT는 우리가 방사선을 쪼여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CT가 그냥 CT가 아니고 췌장 CT를 권하고 있는데요. CT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을 위주로 해서 찍는 CT가 있고, 담도를 조금 더 잘 보는 CT, 간을 좀 더 잘 보는 CT,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기관들을 잘 보기 위해서는 방사선을 좀 많이 쪼여야지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영제라는 걸 넣는데, CT나 MRI 다 조영제가 필요합니다. 조영제를 안 넣으면 우리가 햇빛에 비친 그림자 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제 얼굴을 이렇게 그림자만 보고 누군지 맞추라고 하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조영제를 넣으면 흑백 사진처럼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까만 거에서 흑백 사진처럼 변하기 때문에 흑백 사진을 보면은 누군지, 또 눈, 코, 입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영제를 넣는 겁니다. 근데 CT에서 사용하는 조영제는 우리가 콩팥에 무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조영제 알러지가 비교적 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콩팥이 안 좋거나 조영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CT를 하시기가 좀 더 어렵죠. 그러면 이제 MRI는 조영제를 안 쓰냐? 조영제를 안 쓰고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영제를 넣지 않으면 MRI도 아주 정확한 검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영제를 넣어야지 MRI도 정확하게 찍을 수 있고, 대신 MRI에서 사용하는 조영제는 CT 조영제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콩팥이 신장 기능이 좀 좋지 않은 분들도 MRI 조영제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우리가 MRI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검사를 고른다면 CT 검사가 1차적으로 추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방사선이나 이런 게 너무 걱정이 되고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MRI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다니시면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이. MRI를
급여, 보험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처음에 한 번 보험이 되고 1년 뒤에 한 번 더 찍을 수 있고 이후로는 2년에 한 번 해서 5번만 보험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보험이 되면 문제가 보험 안 되는 경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보험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모니터를 당해서 비보험 많이 하는 병원, 비보험 많이 하는 의사, 그래서 공문도 날라오고 막 주의가 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에는 MRI를 나는 찍겠다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또 좋지 않은 MRI보다는 좀 더 정밀한 CT가 훨씬 좋은 경우도 요즘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얼마마다 검사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할 수도 있고 또 2년에 한 번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우리가 건강검진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췌장암의 위험인자, 고위험 어느 정도인가 보시고 자기가 해당이 많이 되시면 매년 한 번씩 검사를 해보도록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아주 뭐 조금만 해당된다 그러면 2년에 한 번 정도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하는 나이는 대부분 50세 이상에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 인자가 많다 그러면 40세 이상부터 검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까지 건강검진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목적, 조기 진단을 하는 목적은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해서 완치를 하거나 아니면 더 오래 사시게 하는 게 목적인데 만약에 이런 수술이나 항암치료, 약물치료 이제 항암치료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치료를 하실 수 없는 전신 컨디션이나 연세가 되면 굳이 건강검진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췌장 낭종, 무록으로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연세가 고령이시고 그러면 이제 그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 실제로 대장 내시경도 80세까지 예전에는 70세였는데 워낙에 요즘에는 다 젊게 사시기 때문에 80세 이상 되면은 더 검사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나 다른 치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대장 내시경도 그렇고 뭐 검사의 위험성도 있고 비용도 있고 검사를 하고 나면 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매년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마음 편하게 지내시다가 혹시라도 증상이 생기면 그때 가서 검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유불 님께서 정상 체중을 가지셨고 건강한 식습관, 생활 속 또 움직임도 운동도 많이 하시고 가족력도 없으시고 췌장암에 걸리셨고 이제 황달 증상이 있었고 다행히 1기 셨고 항암 치료했는데 3년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하셨는데요. 원인 미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는 우리가 가족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력 아니어도 유전자 변형 같은 게 나한테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찾아내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상당수의 환자분들은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생기셨기 때문에 이제 온유불님께서 또 이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물론 노력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또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성인병이나 다른 암도 예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래서 유지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1기, 2기, 3기, 4기 하는데 다행히 아마 종양이 작은 종양이 발생을 했고 담도 옆에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달이 담도를 막아서 황달이 생겼고 황달이 왔으니까 다행히 빨리 발견을 할 수 있으셨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췌장암의 문제가 발견됐을 당시에 아까 제가 1cm 미만 우리가 이제 보통 1기, 2기, 3기, 4기 이거보다는 절제 가능한지 또 국소 진행형인지 전이가 있는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1cm, 2cm 그래서 조기 췌장암인지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하는데요. 크기가 작은 경우에도 이 암세포들이 미리 초기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이미 다른 장기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암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를 해서 이런 잔여 종양을 다 치료를 우리가 6개월 동안 하게 되는데 그래도 살아남아서 뭐 2년, 3년 후에 이렇게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생존율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데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안수연님께서요, 이제 IPMN 췌장 낭종 중에 우리 점액이 나오는 낭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꼬리 쪽에 있고 주체간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암으로 변할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주셨는데 일단은 췌장에 물혹이 있고 9mm 정도면 우리가 IPMN인지 아닌지 정확히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조직 검사를 한 경우나 아니면은 우리가 MRI를 찍어서 췌장관하고 이렇게 확실히 연결이 돼 있는 그런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IPMN이라고 잘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60% 미만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주체간 변화가 여기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셔서 주체간 변화 말씀을 하셨는데 췌장관이 이렇게 있고 이 췌장관이 늘어나면 이 췌장관 자체에 점액이 나오는 그런 물혹세포들이 쫙 깔려 있게 되고 이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뭐 초기에 보고는 40%, 50% 이렇게 췌장암이 생긴다. 최근에는 한 20에서 30%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체간 변화도 없고 또 IPMN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물혹 크기가 채 1cm가 안 되기 때문에 암으로 변할 가능성을 정확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낮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 미만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IPMN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는 않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IPMN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IPMN에서 암이 생기는 경우는 물혹이 암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혹하고 떨어진 부위, 지금 꼬리 쪽에 물혹이 있는데 갑자기 추적 검사를 하다 보니 머리 쪽에 가서 암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혹에서 암이 생기는 경우랑 거의 뭐 비등비등한 정도로 다른 부위에 가서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물혹이 있으면 그 물혹만 볼 게 아니고 췌장 전체를 다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수연님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걱정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겠고요. 정기 검진을 하시면 되겠고 아마 초기에는 1년마다 쭉 하실 거고요. 그 물혹이 커지는지 더 자라는지 또 우리가 MRI를 찍으면 좀 더 정확하게 몇 개인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이런 걸 따져서 우리가 앞으로 추적 관찰을 1년에서 뭐 1년 6개월 또 어떤 경우에는 2년까지도 이렇게 늘려가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0% 미만이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기 검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한님께서 주셨고요. 50세 여성분이시고 또 어머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당뇨와 고혈압이 있습니다. 췌장암 검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단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고
또 중요한 게 어머님이 연세가 어떠실 때 췌장암 걸리셨는지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젊을수록 가족력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족력이 좀 중요하겠고요. 가족력 한 분 계시면 2배에서 3배 정도 되고 여기 또 당뇨가 고혈압은 사실 췌장암하고 크게 관련은 없지만 당뇨가 있으시면 뭐 당뇨 기간 또 혈당을 얼마나 잘 조절했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우리가 곱하기 2 곱하기 3 아니면 3 곱하기 3 그래서 적어도 5% 이상 되시고 50세가 되셨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CT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CT 검사를 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하시는 경우에 이제 병원에서 조영제를 쓰면 알러지가 이제 가끔 생기고 알러지를 걱정해서 조영제를 안 쓰고 찍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조영제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췌장 전체를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췌장에 대한 검사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정기검진 하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한 2년에 한 번 정도라도 췌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혈당을 잘 체크를 하셔서 혈당이 갑자기 조절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체중이 갑자기 빠지는 경우. 우리가 병적인 체중 감소는 10%. 그러니까 만약에 60kg이시다. 그러면 6kg 가까이 몸무게가 빠지면 이건 뭔가 병적으로 몸무게 빠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의 깊게 보고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행복한 인생님께서 암이 췌장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전이되는 경우가 많나요? 하셨는데요. 췌장에 생기는 암의 대부분은 췌장에서 생기는 암입니다. 대부분은. 그리고 췌장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췌장은 이제 전이된 암이 잘 가지는 않는 곳이고요. 왜냐면 이제 보통 전이가 되려면 혈액이나 림프절을 타고 전이를 하게 되는데 제일 많이 가는 데는 사실 간이죠. 왜냐면 간 문맥을 따라서 혈관들이 다 간을 통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간에 전이가 많이 되고 췌장으로는 혈관이 가긴 가지만 동맥을 따라서 가고 정맥은 췌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췌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췌장에는 전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전이가 그래도 비교적 많이 되는 암은 신장암. 신장암은 또 되게 특징이 우리가 5년 생존율을 따지는데 제가 본 분 중에는 18년 전에 신장암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췌장에 혹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신장암이 췌장에 생기면 전이가 되면 신경 내분비 종양하고 똑같이 생기거든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고 신경 내분비 종양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장암 재발로 판명된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희한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폐암이라든지 대장암 같은 그런 암이 췌장에 가서 전이가 될 수 있는데 췌장에 생기는 거의 대부분의 암은 췌장암이고 췌장암 중에도 90%는 우리가 췌장관에서 생기는 선암종 이런 암입니다. 뭐 여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님이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췌장이 크다고 들으셨는데 서양인들이 췌장암에 더 안 걸리는 편인가요?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미국 자료 보여드렸는데 이제 물론 미국은 이제 다인종 국가죠. 그래서 백인,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 다 이제 모여서 살고 있는데 대부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더 없고요. 오히려 예전에는 우리나라, 뭐 일본, 우리나라 같은 이런 아시안들이 췌장암에 걸리는 비율이 더 낮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면서 보신 것처럼 췌장암의 순위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위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또 외국에서도 백인들도 많이 걸립니다. 뭐 아무래도 거기는 당뇨도 많고 비만도 많고 유전적인 영향도 많기 때문에 외국 사람,
서양인들, 이제 서양인은 백인들을 말씀하시는 걸 텐데요. 서양인들 췌장암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자료랑 우리나라랑 제가 대충 대략적으로 숫자를 세봤는데 거의 미국하고 우리나라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김마리님께서요. 췌장 몸통하고 꼬리 쪽에 물혹이 있으셔서 6개월마다 계속해서 추적 검사하고 계시고요. 대학병원으로 가서 추적 관리를 했으면 한다 하셨는데요. 일단은 물혹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제가 이제 여러 개 말씀을 드린 게 이제 개수를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개수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5개인지 10개인지 그 개수를 꼭 알고 싶으신 경우가 많은데 개수는 사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한 개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MCN이라는 점액성 낭종인 경우가 많고 아니면 장액성 낭종도 한 개인 경우가 많고 다발성으로 여러 개가 있으면 IPMN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개냐 여러 개냐 이렇게 많이 따지는데요. 사실 근데 이것도 좀 틀립니다. 장액성도 여러 개인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몸통 꼬리 쪽에 물혹이 있는데 6개월마다 글쎄요. 크기가 아마 커서 6개월마다 하시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략 한 1년 이제 크기 따라 많이 다릅니다. 초기에는 6개월마다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물혹을 접하면 이 물혹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거든요. 얘의 특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6개월 후에 봐서 변화가 없으면 크기가 크다면 뭐 9개월 후에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 크기가 크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1년마다 추적 검사를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가실 수 있고요. 췌장의 물혹은 우리가 경증, 이제 대학병원에서 보는 병 중에 경증이 있고 중증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데요. 외래 이제 경증 환자는 대학병원에 이제 좀 오시기가 어렵고 대학병원에서 봐야 되는 그런 항목에 췌장 낭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면 예약을 하셔야죠. 소견서를 가지고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예약이 조금 아마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래서 예약이 가능한 병원에 예약을 하시고 아직 뭐 우리가 암이 아니니까요. 차근차근 뭐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견서 가지고 예약을 하셔서 그 예약되는 날짜에 진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낭종이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잠깐 여담입니다만 복부 CT를 검사를 하는데 복부 CT를 찍으면 뭐를 검사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췌장을 위해서 CT나 MRI를 찍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장기가 있습니다. 췌장하고 다 이렇게 붙어 있는 장기들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간도 보이고요. 담도, 담낭, 그다음에 양 옆에 신장, 콩팥, 그리고 췌장 옆에 비장. 여기까지는 세트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하고 신장에 있는 물혹은 좀 나중에 암이 될 가능성이 적은 물혹 말고 일반적인 그냥 심플 시스트 이렇게 부르는데요. 일반적인 낭종은 나중에 악성화, 암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막 물혹이 있다고 그러면 깜짝 놀라시지 말고 굉장히 흔합니다. 아, 있구나 하는 것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프님께서 MRI로 췌장 미부에 꼬리 쪽에 염증이 있다고 발견을 하셨고 CT로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고 의견을 들으셨는데 MRI로 추적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아마 처음에 염증이 어떤 종류의 염증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급성 췌장염이었다면 급성 췌장염은 좋아져야 됩니다. 당연히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 후면은 완전히 정상화가 돼야 되고요.
8개월 만에 CT, 조영주에 넣고 찍으신 CT로 봤을 때 특별히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크게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별히 뭐 MRI로 다시 추적 관찰을 해볼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걱정이 되시면 한 번 정도는 더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한 번 정도 다시, 왜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미부에 염증이 발견됐다 하신 그 염증이 뭔지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정말 단순한 췌장염이었고 그게 추적 검사에서 정상됐다. 그러면 검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염증이란 종류에 따라서 한 번 정도 더 봐야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네, 시간이 50분이 되어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 환절기에 더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달에 또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